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넷장으로 섭시다 신바람 강의 제 16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강의가 이제 지난 강의 때는 아이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능력과 잠재력이 있는 어린애들의 뇌가 스스로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푸시를 하고 강압적으로 해도 아무 상관없이 저절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지식을 습득하고 청력이 됐든지 시력이 됐든지 그림이 됐든지 낱말이 됐든지 단어가 됐든지 잘 외우고 이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입력이 돼 가지고 교육에 바로 응용이 되는 그런 인간의 뇌가 그렇게 진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능력이 있다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게 알려진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뇌과학이 발전되고 심리학이 더 발전함에 따라서 그것이 차차 밝혀지고 그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아이의 뇌는 스스로 배운다. 그런 이제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해왔는데, 그 다음 시리즈가 이제 먼저도 이야기했지만은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 책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종합적으로 전 세계의 유명한 선생님이나 교육가나 또는 성공한 자, 행복을 찾은 자, 또는 이제 유명한 교육가 학교 그런 것을 이제 설립을 한 책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루포 형식으로 된 책인데, 이 저자가 먼저도 이야기한 것과 같이 비어드라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라고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책을 펴내는데, 이 책을 인용하면 할수록 아주 썸머리, 종합이 잘 되어 있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결론적인 그런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강의에 계속적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지금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이 강의가 벌써 이번 강의가 지금 167강인데 17번째 이 책을 응용을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무게가 있고 모든 분야를 다 커버를 하는데, 여기 이 책에 하나의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가 이제 진정한 그릿이라는 말은 이제 그릿이라는 것은 영어인데, 진정한 그릿이라는 말은 이제 영어인데, 그릿이라는 것이 G-R-I-T, 그릿. 이 책은 내가 강의에 응용은 안 했습니다. 근데 한 5, 6년, 5 내지 10년 전에 이 책을 우연히 이제 나하고, 그러니까 자부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사서 이제 봤는데, 이 책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에 제8장 진정한 그릿이라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도 이 책을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는 이 그릿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교육에 대한 거죠. 어린애들, 특히 어린애들의 교육.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 다 이 자부심에 연관된 제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하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사실 내장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광범위하거든. 그런데 제일 중심적인 제목은 뭐냐면 긍정적이고 개별적인, 개인적인, 긍정적이고 개별적인, 개인적인 자부심을 강화시키면 대한민국의 국민의 의식구조와 국민성이 굉장히 발전할 거라. 그런 걸 확신하기 때문에 계속 지난 5년, 10년 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관련된 서적을 읽어보고 탐구하고 그러게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깊이가 있고 이제 이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죠. 자부심에 대해서 내장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릿이라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쭉 하게 되는데 이 강의에 앞서서 한 두 번째, 세 번째 이전의 강의에 이 그림을 내가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림이 너무나 이 강의에 어울리고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자부심,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대한민국 전체 사회, 국가의 자부심, 개인적인 자부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 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 그런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여기 칠판에 여기에 적어진 것과 같이 아프간 피난민들인데 우리나라 이제 공군 비행기가 이제 두세 번에 걸쳐서 이분들을 한 300명 이상 이제 이렇게 탈출을 시켰는데, 근데 이제 피난민이라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피난민이죠. 그렇지만은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자부심의 원칙에 의해서 이분들은 사실 공로자라고. 그러니까 아프간에 우리나라의 군인이 됐든지 병원에 간호사가 됐든지 또는 외교관이 됐든지 뭐 건설 노동자 비즈니스맨이 됐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많이 도와준 사람의 가족이라고. 그러니까 보답을 하는 거, 감사하게 느껴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 정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또 안전하고 피해가 없이 이렇게 피난을 잘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공로자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유의해 주는 거죠. 유의해 준다는 것이 그 자부심을 올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하게 말해서. 학문적으로, 심리학 학문적으로 자부심이란 말인데, 일반이나 일상생활에 국가적으로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그 단어가 계속 많이 응용이 되고, 이제 인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의식 구조가 자아 자부심이라는 카테고리에 있어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심성에 가깝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자아 자부심이란 말이 별로 없었다고. 서양에서 자아 자부심이라는 것이 한 길어봤자 50년 내지 7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새로운 학문이라고, 새로운 단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예를 들어서 서구의 선진국에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을 이제 능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자아 자부심을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 설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프간 이제 조그만 꼬마들이 있잖아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성인들이 있고 이제 부모들이겠죠. 이 꼬마가 하나, 둘, 셋, 여기 어린이제가 이제 4명이 지금 나와 있다고. 사실 내가 전 강의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6.25 한국 전쟁의 피란민이라고. 1.4 대회 때 내가 피란을 나왔기 때문에, 이 조그만 애가 내가 그때 뭐 6살, 7살이었으니까 이 나이하고 비슷할 거예요. 나도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란을 나온 거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이제 국가를 달리해서 아프간에서 자유를 위해서 우리 한국으로 이제 피란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이제 감회가 있는 거죠. 나의 이제 과거에 6.25 때 고생했던 거.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젊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와닿는 것이 나보다 좀 덜 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보세요. 처음에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이분들을 도와주는구나.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고 마음이나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느냐. 긍지, 뿌듯하다는 말을 쓰죠. 우리나라 말에 뿌듯하다. 자부심이 생긴다. 자존감이 생긴다. 자긍심이 생긴다. 이게 가슴이 펴고 이렇게 보람을 느낀다. 그런 것이 다 같은 사항을 이제 설명하는 이제 그런 단어들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가 모심으로써 우리 자존감이 올라가고 뿌듯하고 보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이 생기는 거라고. 자존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은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이제 정신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정을 주고 받고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자존감이라는 것은 우열을 가리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우열을 가리다는 것은 뭐냐면 비교를 하고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이 이제 자존감이다. 경쟁에서 너고 나하고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부자다, 서로 눈치 보고 그런 것이 이제 여기 이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일본하고 한국, 대한민국하고는 상당히 경쟁 체제에 있다고. 지금 현재 서로 우열을 가르고 네가 잘났네 못하네, 네가 틀렸다 맞다,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갈등이 지금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도약, 정신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낱말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이 말이 동양이나 서양에서 얼마든지 똑같은 현상이라는, 단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동양, 특히 동북아, 중국, 일본, 한국, 거기는 이제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런 낱말이 없고
더더구나 심리학은 이제 뇌과학은 이제 발전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를 소화하고 이해하고 그러므로써 우리 정신 문화의 이 뼈대라 할지 또는 그 아이템이랄지 용어랄지 그런 것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에도 이런 것이 몸에서 풍겨 나오면 대한민국의 인성이랄지 국민성이랄지 품격이랄지 이것이 보인다고. 행동하는 것, 이게 예를 들어서 언어를 구사한다든가 뭐 정문화는 더더구나 우리가 친해봐야 알 수 있는 우리 고유한 좋은 국민성이 이제 정이라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분들하고 상황이나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하고 내가 과거에 6.25 한국 동란 때 피난민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북한 동족 남쪽 남한의 이제 같은 이제 동족끼리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비교가 그렇게 되지는 않고 이제 북한에서 침략을 당하기 때문에 피해 의식은 더 있을 수가 있고 한국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피해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국이 다 파괴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현재 어떻고 한국 전쟁 때는 어떻고 지금은 어떻고 그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그것을 파악하고 아는 이해하고 알고 깨닫고 특히 정신문화에 있어서 깨닫는 것이 자아의식이라고. 자아라는 것은 자기를 안다는 소리 아닙니까? 자기가 좋고 나쁘고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좋은 점 나쁜 점 우리나라 국민선의 나쁜 점 한국병이랄지 좋은 점이랄지 그걸 이게 비교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국민성의 탐구 그게 바로 우리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적인 국민성의 차원에 있어서 우열을 우리 자신이 이렇게 파악을 한단 말이야. 그것은 이제 비교적으로 할 때는 이제 그게 하여튼 뭐 사람을 평가할 때도 우열을 가른다면은 누가 이제 부자가 돈이 많고 적고 빈부차가 있다든가 지식의 차이가 있다든가 또는 비교 우열을 가질 때는 그게 이제 자존심하고 관계가 있죠. 자존심. 이제 그러니까 외부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뇌는 우리 뇌 속에 들어있는 기준치. 그러니까 내적인 인간성 그런 걸 기준이 내부 성찰에 의해서 내부의 자아 파악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된 그런 사항. 그러니까 외부하고 비교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내적 성찰이라고 그러죠. 내적 보상. 내적 보상에서 내적인 동기부여. 외적인 계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부자가 있다고 하면 부자를 따라서 비교를 해서 자기가 좌절하든지 그 사람하고 동등하게 노력을 해서 부자가 되든지 그렇게 비교적인 대상이지만은 내적인 성찰이나 내적인 보상이나 내적인 추구라는 것은 비교를 않고 자기 내부에 있는 기준이나 원칙이나 뭐 양심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자기의 아이디어란 자의식하고 자기 현실적인 현 상태를 그것도 비교를 한단 말이야. 자기 자신 안에 들어있는 기준을 가지고 또 자기의 현실적인 것도 비교를 해가지고 우열을 가린다고.
외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그것은 외부적인 이제 성찰이죠. 근데 내적인 성찰은 자기 내부에서 이제 일어나는 정신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우열을 자기 자신에 있는 그런 캐릭터나 그런 기준치가 뭐 우열을 가릴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자기 머리에서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 이상적인 기준하고 자기 현실적 기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신 혼자 비교하는 것 없이 돈하고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 이제 우열을 가리고 좌절도 하고 뿌듯하는 것도 자부심이 생기도 자기 자체 내에서 자부심이 생기다. 비교해서 자부심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이 비교를 해서 우리가 뿌듯하다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의 내적인 정서랄지 기준이랄지 원칙이랄지 좋은 인간성의 마음 그런 것하고 비교를 해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우열을 가려서 한 거네. 그런데 단 여기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일본의 혐한 교육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나쁜 놈들, 또 미개한 종족이랄지,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월감을 갖는다든가. 그리고 먼저도 강의에 나왔지만은 이제 우열을 가리는 것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례가 된다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계속 응용할 수 있고 우리의 몸에 그것을 새기면서 또 이해하고 자아 자부심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을 이게 소화를 시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도 빨라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성찰을 더 쉽게 빠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공평하게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는데 상당히 지금 오늘 강의가 167강이니까 16강에서부터 21강 여섯 강의에 걸쳐서 그 타이틀이 한일 간의 자부심의 대결이라는 강의를 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여기 저기 칠판에 잠깐 여기가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리뷰 좀 할까 하는데요.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나는 자아 자부심에 대해서 일본, 중국, 한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 상태이기 때문에 불매운동의 움직임이 있을 때 내가 이거 바로 이 강의에 적용시켰다고. 바로 여기는 유튜브지만은 다른 페이스북에서도 바로바로 이제 내가 카멘트를 했고 그래서 자아 자부심에 관한 한 내가 아는 한 중국이나 일본에 비교해서 우리가 포텐셜이 더 높고 잠재력이 있고 능력이 더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다. 이 두 나라 일본하고 중국에 비교해서 우리가 더 월등할 거다. 더 잘할 거다. 그렇게 이미 판정을 한 사람이에요, 제가. 벌써 2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보면은 불매운동은 이제 16강, 18강, 21강에 걸쳐서 내장 개념에 적용해서 자아 자부심의 대결 또는 자부심이나 자존감은 거의 동의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 그래서 불매운동에는 나의 선진국에 대한 센스나 이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것은 알아요. 미국 생활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불매운동이라 하면은 나는 뭐 찾아보지도 않고 내 이제 실력에 의하면은 국가가 주도하는 불매운동은 곤란해요. 이제 이게 국제사회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보편적인 진리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지구에 있는 인류가 쌓아 올린 그런 이제 문화적인 유산이 있다고.
그게 이제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그런 말을 쓴다고. 그게 동양이 됐든지 서양이든지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서양에도 도덕이 있지만은 동양에도 도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는 윤리란 말을 더 많이 쓰죠. 도덕이란 것보다도. 그래서 그 당시에 불매운동은 국가가 주도하는 불매운동은 곤란하다. 개인적인 자발적인 행동. 개인적이라는 이게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서양 선진국에서는. 그래서 개인적인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이제 높은 이제 도덕관념으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과 같이 국민의 자발적인 행동에 의해서 국가가 따라주고, 예를 들어서 국가가 이제 각 개인의 의견하고 동참해서 이렇게 앞으로 가는 것은 불매운동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개인이 불매운동을 하는 것은 자기가 불매하자고 선택을,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서는 그것은 이제 100% 이제 용납을 해준다고, 이 사회가. 그게 이제 보편적인 진리라고, 그게. 특히 서양 문화에서는 더더구나 르네상스 이후로는 개인의 자유,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일 간의 자부심의 대결은 이기자. 일본을 이기자. 그런데 언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지식이 있는 외국 매스컴의 기자들이라고. 특파원. 그러니까 무슨 뉴욕타임스의 한국 서울 특파원.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센스가 있다고. 그리고 이제 지식인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제작하고 타이틀을 걸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국하고 일본의 우열을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기준을 알고 있어요, 이미. 근데 일본은 이제 상당히 이제 폐쇄적인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잘 캐치를 못 한다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해요. 그러지만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자꾸 기울어지는 거니까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일본은 기득권이 양심이 굉장히 약해요. 국민들은 양심이 그리고 올바른 것이 있는데, 일본은 지도자, 가진 자, 기득권자,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됐든지 국회의원이 됐든지 전부 다 양심이 좀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흔들고 이렇게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만 욕심, 사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지도자들은 사욕이 있다고. 국민들은 둘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내가 응용하는 말을 했고, 힘 있는 서구 사회, 특히 매스컴의 기자들이 개인의 자유와 양심과 책임과 자의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매운동을 박수 쳐줄 거다. 그렇게 바로 느꼈다고, 제가.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들러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프로이트와 거의 동시대의 아들러라는 여기도 정신분석학자일 거예요. 이제 아들러는 긍정적인 개인적인 심리학에 심취했던 분인데, 일본에서 발행된 책 중에 그 용기, 미움을 받을 용기와 자유, 그러니까 미움을 받았다고, 용기 있게 이제 일본 사회는 굉장히 이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른 의견을 내면은 그 사회에서 용서를 안 해준다고. 다 똑같이 가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같이 동조를 않고 개인적인 의견을 내 가지고 노라고 할 수 있고, 그 노라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개인적인 주장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한 책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렸다, 그 책이. 그런 것만 보더라도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고, 집단에는 폐를 주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이 또 일본 사회에서는 많이 있잖아요. 그 집단에는 폐를 끼치는데, 개인적인 폐를 지키는 것은 또 그것을 양보를 하고 포기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나는 이제 불매 운동이라는 것은 이것은 잘 할 거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에서는 불매 운동은 몇 개월 가지 않아서 남비 현상으로 나중에는 효과가 없을 거다. 그렇게 미리 짐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그게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식구조도 많이 변하고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노하우가 많이 생겼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다시 오늘 강의의 일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일본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를 나쁘게 생각한다. 식민지를 지배하면서 유한바가 됐든지 침략이 됐든지 또는 우리의 이제 노동자들을 아주 싸게 모집해서 혹사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일본의 그 대기업이 2차 대전 그 당시죠. 그 우리나라 이제 노동자를 많이 써먹었다고. 그래도 제대로 된 이제 봉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 그걸 판결해가지고 그것을 일본의 대기업이 우리 이제 피해자, 우리 노동자 이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판결을 내고 그랬잖아요. 그게 반대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독일이 유태인들한테 나쁘게 해가지고 지금 600만에 달하는 유태인을 이제 사망시켰잖아요. 나치 독일이. 그래서 그걸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진실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이게 용서를 구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나쁘게 자꾸 끌고 가고,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랄지 그 진실과 거짓과 진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폐쇄적인 일본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그렇게 자꾸 난동을 치고 나쁘게 생각한다든가, 독도가 됐든지 대마도가 됐든지 약자를 막 이게 침탈한다든가, 주장을 꺾는다든가, 억지로 한다든가, 특히 일본 어린이한테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제 예를 들어서 노동자랄지 위안부랄지 나쁘다고 우리하고 작게 교육을 이제 만화가 됐든지 책이 됐든지 교과서가 됐든지 자꾸 우리를 어렸을 때 자꾸 그렇게 심어주고 거짓으로 자꾸 교육을 시킨다고, 자기 일본의 애들한테. 그건 아주 교육적으로나 인간의 인권이랄지 인간의 존엄성이랄지 또는 인간의 보편적인 진리에 어긋난 거라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쭐하고 오만하고 약한 자에 강하게 막 이렇게 헛듣고, 그것은 아주 나쁜 이제 현상인데,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날수록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왕따가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일 간의 자부심의 대결이 지금도 계속되고,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는 이제 자존심이 아니다고. 여기에서는 자부심이라고, 또는 이제 자존감에 관한 그런 거라고 말이야.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예를 들읍시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나 어떤 장관 레벨에서 우리나라 이제 국가를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일본 사람한테 죽창을 가지고 찔러서 대결하자. 그러면은 국가에서나 국가를 대변하는 장관이 그런 말을 하면은 그런 국제사회에서 좋지 않는 거라고. 그런 센스가 없는 말이라고. 개인이 그러면 몰라. 개인적인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고 자율적으로 자기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 한 말에 더 책임을 짓고 그러는데, 국가의 차원에서 그런 이제 자존심, 우리가 잘났다, 너는 틀렸다, 자꾸 하면은 이게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되어본다고. 자존심만 따지면.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부심은 내적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비교를 하는 거하고 이렇게 자꾸 이게 돈 가지고 우열을 가지고 자꾸 잘났네 못났네 싸우는 것이, 그건 자존심에 관한 거고, 자부심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 내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불매운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적인 자존심이나 자부심하고는 이제 일본하고 싸워서 불매운동하는 현상과 마찬가지인데, 불매운동은 이제 자부심의 대결은 자부심의 대결에 관한 한 불매운동은 포함이 안 돼요. 불매는 간단하잖아. 사지 않겠다. 일본 상품을 사지 않겠다. 일본의 주장이나 여튼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없다는데, 그런 거지만은 자부심의 일본하고 당은 이거라고. 아주 이거 예를 들면 바로 알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수출품을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재료를 일본에서 수출 금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전쟁이 시작한 거예요. 지금 경제적인 침탈, 경제적인 전쟁을 선포를 한 거야, 일본에서.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모든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제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부장. 이걸 수출 안 하겠다 이 말이야, 우리나라에. 그 삼성전자나 이제 SK 그런 이제 컴퓨터 회사에서는 이게 재료가 없으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을 이게 팔고, 이게 사고 팔고 그런 현상을 이게 금지를 시킨다고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총장이 이제 얼떨떨 해가지고 이제 유기감을 많이 느꼈다고. 근데 컴퓨터라 또는 이 컴퓨터 칩, 그런 것을 이제 수출이 많은데 그게 끊겨지면 우리나라 이제 수출 품목이 낮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못하게 하면 우리나라는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국가인데 그렇게 침략을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부랴부랴 해가지고 이제 노력을 해가지고 2년 사이에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나머지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계속 이제 확장시켜야지요. 컴퓨터 부분뿐만이 아니라 또는 이제 컴퓨터 칩뿐만이 아니라 딴 이제 공업 제품, 화학 제품, 석유 제품 모든 것도 이제 핵물질 같은 거랄지 모든 것을 우리 자신이 강하게 만들고 노력하고 대체될 수 있는 소부장 상품을 노력해서 우리가 실력을 쌓았단 말이야. 2년 사이에. 그게 완성됐을 때 그게 자존심에서 대결에서 이긴 게 아니라 자부심에 의해서, 자부심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이겼단 말이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일본을 이제 극복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존심의 대결이 아니라 자부심의 대결이 된다고. 그러면은 내적인 자부심이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게 얻어진 자부심은 굉장히 오래가고 튼튼하고 그 뭐 하루아침에 뭐 박수치고 뭐 냄비 형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사그라지고 그런 현상이 남비 현상이 안 생긴다고. 자존심만 차원으로만 노력하면은 이게 헛다리 잡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그런데 자부심은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가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이 있고 좀 높은 차원의 대결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오래가고 우리 대한민국에 힘이 있는 거고 살과 피가 되는 거죠. 그건 오래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는 자부심을,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존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그때 이때는 이제 정서랄지 화가 난다랄지 이게 이모션, 그러니까 감정적이지 많이 폭발이 되죠. 그러지 말고 그것을 잘 잠재우고 억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컨트롤하고 코치를 해가지고 쿨하게 만든다고. 쿨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 진짜 실력을 길러야 된다고. 자부심. 이런 거에 모든 소부장 상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화 또는 예술적인 문화, 기생충이 됐든지 무슨 방탄소년이 됐든지 음악이 됐든지 뭐 소설이 됐든지 굉장히 발전된 것이 자꾸 퍼지고 확장되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모든 분야에서 자부심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자부심이거든. 이건 외부의 계기나 이게 반사적으로 오기가 생긴다는가 그렇게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가 죽었다가 오기를 불려서 이렇게 성장시키는 힘이 아니라 자부심은 자기가 정말 성찰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발전시키는 힘이 자부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2차 차원의 대결에서 우리가 상당히 오랜 동안, 예를 들어서 뭐 100년이 됐든지 10년이 됐든지 오랫동안 우리가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자부심을 길러야 된다. 그 자부심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그 뇌장은 섭시다. 개인적인 동시에 긍정적인 자부심으로 길러야 된다고. 그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쭉 강의했던 것의 에센스라고. 그게 주가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림이 생각나서 이게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피난온 경우라고 있다면 지진이 났든지 핵 사고가 났든지 무슨 뭐 실업자가 많다든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이민을 오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자부심을 정말 발전시켜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일본에서는 지진이 났든지 재해가 됐든지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받아줘야 할 거 아니야, 일본 사람들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은 이게 일본 꼬마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냐. 과거에 식민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박을 줘야 되나? 그 구박을 주면은 그것은 자존심에 대한 차원이라고. 일본 사람들 밉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대결을 하게 되면 자존심하고 차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오래 갈 수도 없죠. 우리나라 같이 문화민족이고 그리고 상당히 정에 있고, 우리 또 일본 사람이나 지도자들은 나쁘게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또 참 좋은 사람이 많다고, 배울 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 꼬마가 지진이 나서 재해가 있어 우리나라 피난을 온다든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가지가 다 존재하죠. 자존심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제적이나 정신적인 차원이 높기 때문에 일본 꼬마를 받아들이고 여기 일본 사람들을 받아든다고. 재해가 이제 지진이라는 건 제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적인 거죠, 그게. 그런 힘이 있는 것은 자부심을 길러야지 일본 가족이나 일본 꼬마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피난처를 제공해가지고, 동시에 일본뿐만 아니라 이북 사람들, 북한 사람들이 피난 와도 마찬가지라고. 그 상대적이고 여러 가지 이제 프린시플, 원칙만 자부심 또는 자존감이나 또는 자부심이랄지 그런 것을 차이를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높은 국민이라면 북한 사람이 피난 와서도 얼마든지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응용을 해서 처신을 할 수 있어요. 그 처신하는 그런 수준이 바로 인간의 국민성이고 인간의 인격이고 인간의 품격이고 그 됨됨이의 이제 선진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외국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은 주된 것이 자부심만은 거기에 시사성으로 우리가 그런 뭐 이벤트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사고가 있다든가 어떤 좀 기사거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자부심에 입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인격이랄지 국민성의 수준이 올라가는 거냐 그런 것을 계기로 하고 해서.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지나가면 배우는 게 없어요. 지나가도.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억을 잘 포착해서 자기 것을 만드는 것이 그것이 수준이 높은 국민이지 허리멍텅해가지고 기회가 오는지 안 나온지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수준이 낮으면은 자기가 지식이나 국민성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포착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중요시하고 이번에 강의는 이제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응용을 한 거고 다시 되돌아와서 앞서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배우는가 제 17강을 우선 일단은 순서에 의해서 마치긴 하고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